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기자, 죽기 직전까지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기고해온 사우디아라비아 기자 자말 카쇼기가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피살된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가 자국에 대한 비판 글을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서 올리다가 결국 피살된 거로 보여집니다. 백주 대낮에 자말 카쇼기가 자기 정부에게 요구한 마지막 말은 언론의 자유를 달라, 표현의 자유를 달라. 어마무시하고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7분 만에 사람 죽이는 일을 안 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일입니다. 남북군사 합의가 아닌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해도 좋다고 초청한 50명 기자 중에 탈북자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는 탈북자 출신이라고 못 믿겠다고, 김정은이 싫어할 수도 있다고,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북한 내부가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알아서 기고 취재 나서기 1시간 전에 통보해서 참여 못하도록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얘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킨 대로 해. 그래 놓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일 다시 없을 거다라는 약속도 해주지 않으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온갖 핑계와 변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다 이 통일부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참고 보다 못한 IPI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국제 언론인 협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 문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냈습니다. 탈북자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탈북민에 대한 차별행위다. 매우 실망스럽다. 답변을 달라. 아니 어떻게 자말 카쇼기가 백주 대낮에 피살당한 것하고 탈북자 출신 기자가 취재 못한 거를 동급으로 비교를 하냐. 언론의 혹은 표현의 자유는, 그걸 말살하는 것은 입을 못 열게 하는 겁니다. 죽이든 살리든. 목숨을 살려놓고도 입을 못 열게 하면은 그건 살인이에요. 언론에 대한 살인입니다. 한국 기자협회도 통일부 결정은 중요 언론 자유를 위한 침해, 탄압이다. 또 통일부 기자단은 탈북민 기자 취재 제한은 부당하다. 통일부 장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그리고 유럽에 갔어 해외 순방을 하면서까지도 각국에서 나오는, 되풀이되어서 나오는 북한 인권에 대한 질문 나올 때마다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 자유 구가 시기가 없다라고, 그리고 북한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자기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걸 아주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원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108억에서 8억으로 줄었습니다. 93%를 삭감했어요. 돈이 없어 못 준대요. 이런 돈 줄 돈은 없어도 청와대 식구들 야식한다고 쓴 돈, 그 돈은 있어요. 뭐 수도 없습니다. 54조 원을 때려 엮어도 원래 들어가 일자리가 3,000개? 그보다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숫자가 30만 개거나 3만 개인데 실수했기를 바랍니다. 늘어난 것.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대를 지금 그와 같은 시기를 걸어 들어가고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은 세계 12, 11위, 12위를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국민 1인당 소득이 32,200불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매력으로 계산하면 39,000불 가까워요. 일본하고 거의 맞먹어요. 일본이 41,000불이에요. 프랑스하고도 맞먹습니다. 프랑스의 민주주의 우리 그 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국제언론인협회를 만든 건 1950년이야. 최소한 민주주의란 이름 하에서 국가를 유지해가는,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건 탈북민 기자 한 사람에 대해 배제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의 대량 학살이 어딨냐. 또 가짜뉴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총리부터 깃발을 들고 나와서 너들 싹쓸이 하겠다고 시작한 게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벌처단하겠다. 우리 이낙연 총리보다도 몇 배로 더 정말 능력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가짜뉴스라는 말만 하고 방방 뜨지 처벌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걸 처벌하는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에 어긋나니까. 바로 그게 독재체제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문화혁명이 뭡니까? 먹물 빼라 이거예요. 입 닫으라는 겁니다. 뭐 안다고 비판하고 공산주의 교조를, 사상을 비판한 놈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쟁기 호민만 들고 땅만 팔아 이거예요. 배가 고파봐야 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문화혁명이에요. 한국식 문화혁명을 가자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독재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가짜뉴스? 심지어 정의당까지 나서서 한 얘기가, 이거 법제화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야. 헌법에.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개헌한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빼자고 한 건가요? 왜 이렇게 초조합니까 이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이름을, 제재를 씌워서 정권을 연장하겠다, 그렇게 초조해요? 대통령이 58% 60%가 나와도 그렇게 불안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나와도? 혹시 그 지지율이 가짜라서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조작이라서 불안한 거예요? 진짜라면 그렇게 불안할 필요 없잖아요. 60%에도 배가 안 부른 겁니까? 배가 고파요?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기준을 보세요. 뭐 가짜뉴스를 최근에 뭐 경찰청, 검찰 나서가지고 조사를 하고 어쩌고 해보니 37건인가 몇 건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처벌 대상으로. 37건 중에 가짜뉴스를 보이. 진짜 거짓,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한 것은 2건이고, 나머지는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이 정부의 남북정책을 비판한 건 전부 가짜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짜뉴스라는 카테고리 속에 그걸 넣었더라고요. 비판이 가짜입니까? 비판하는 거는 전부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스만이 진실이에요. 히틀러 때처럼 조건 없는 항복이 진실 뉴스예요. 이거 풍선 효과 아닙니까? 보수들이 나서 유튜브 만드는 건 풍선 효과 아니에요? 언론에 보수 제대로 된 사람을 내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뭐하고 불러줍니까?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요? 기회조차 완전히 싹둑 근간을 다 잘랐어요. 물론 좀 과장되게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노리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국가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라는 얘기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고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고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 프리덤 오브 릴리전,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위헌 가능성 수위까지 거치면서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가 달라요? 북한 노동당하고. 노동당보다 지금 더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북쪽에 가서 고사포를 좀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김정은한테 그걸 좀 비싸게 사와야 될까요? 리스를 해야 될까요? 한 방에 쏘가지고 가루도 안 남도록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꼴보기 싫은 보수들 주기 위해 그렇게 하면 정권이 연장됩니까? 정권은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 남북정책을 비판하거나 논평하거나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거나 청와대가 하는 게 기괴하다든가 이런 언론, 이런 방송, 이런 표현을 죽인다고 정권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니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그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지금 자기 쇼 한 번 나올 때마다 MC 할 때마다 300만 내지 600만을 받는 대한민국의 영웅 김재동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배우세요. 요새 헌법 가르친다고 헌법학자들 제안해두고 대한민국의 법대를 조립해서 사실을 한 그리고 훌륭한 법학자들 다 제쳐놨고 헌법 강의한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좀 배우세요. 대한민국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투표. 가짜뉴스 제재하겠다고 이 난리를 안 쳐도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 뭐 특정전자라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전자제품 만드는 재벌 기업들. 밥솥. 전기밥솥. 누가 판단합니까? 판매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밥하는 우리 엄마들이 판단합니다. 어느 게 제일 기능이 좋은지. 아무리 나스가 설득하고 잘 살아. 참 이거 좋다 어쩌고 저쩌고. 써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써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구매자, 사용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품질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는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가짜뉴스라는 이름을 씌워서 목을 조우지 않아도
보세요. 김정숙 여사의 샤넬 옷에 대해서 SNS,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 그 반대의 의견들이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논하는 것은 뭔가 좀 국격에 맞지 않다. 이게 그 말이 꼭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우리의 수준을, 표현의 자유 수준, 그리고 언론의 정화, 스스로 하기 위해서 언론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이 자연스러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광장을 통해 걸르고 정화하고 필터링하고 고쳐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가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지나치게 그런 부풀어진 허풍, 과장된, 그리고 정말 근거도 없는 걸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법적 조항을 어플라이 하면 됩니다. 적용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됩니다. 뭉뚱그려 전부 다 내가 유치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짜뉴스? 나는 이낙연 총리님이 먼저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이명박을 쥐새끼라고 하고 쥐박이라 한 거 가짜뉴스예요? 진짜예요? 그 사람이 쥐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년이라고 하는 거 박근혜가 닭이에요? 그때는 가짜뉴스라고 처벌하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그거 옳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가 이 남북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한미공조가 균열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좀 너무 북쪽에 대해서 치우친 것 같다. 심지어 개인 간에 뭐 주고받은 풍자도 다 제재를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닌지 몰라도 대표적으로 걸렸잖아요. 유튜브 계좌 자체도 삭제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상철님, 개가 웃을 일인데도 지금 우리 국민을 개 취급하니까 우리가 웃을 일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개나 소 취급을 하면 이런 말조차도 나올 수조차도 없어요. 국민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런 걸 가지고 올감 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 겁주기 협박하기가 너무 심하니까 저는 IPI 국제언론인협회가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대통령에게 해명을 듣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받아내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 처리에 대해서 뭘 믿고 자기는 초법적인 초헌법적인 행동을 하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질게,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취재에 직업 행위에 대한 자유를 금하는 것을 통일부 장관이 가진 권한이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만약 60% 지지율이 사실이라면, 사실이겠죠. 사실이라면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사실이라면 그렇게 초조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역풍 맞아요. 역풍 맞나 하면 얘기했죠. 더민주당이나 청와대나 네가 걱정할 일 아니다. 네가 뭐라고 얘기해도 우린 역풍 안 맞고 너들 목만 쪼으면 정권 연장한다. 얘기했잖아요. 정권 연장은 특정 정당이, 청와대가, 대통령이 나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에 의해서. 투표는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엇박을 하면 국민들이, 물론 히틀러 때 anticipatory obedience, 알아서 기는 것, 알아서 기는 건 전체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겁니다. 히틀러의 독재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백주 대낮에 국가를 비판하는 글을 쓴다고 기자를 죽이는 것처럼 백주 대낮에
취재 안 돼. 넌 가짜뉴스야. 그런 네이버를 붙여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 될까요? 제 말이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배가 아파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당신네들한테 명령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심판하는, 투표를 심판하는 국민의 소리예요. 물론 지나친 상업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득이나 정치적인 이득을 계산해서 정말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정하고 판단할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이 올거맨다? 그렇게 나가겠다? 복진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제발 국민을 더 이상 개돼지 취급하지 마세요. 너무 자존심 상해요. 국내에서도 자존심 상하고 밖에 나가 대통령이 하는 거 봐도 자존심 상하고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 대변인이나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말 행동 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자존심 상해요. 국격을 낮추고 있어요.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처럼 Stars and Spanglers 성조기를 보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어찌 된 건지 이 정부는 대통령까지 앞장서서 태극기 별가이다 무시하고 애국가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야. 트럼프가 하는 건 충동적이야. 미 국무부가 하는 건 자동 판매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대가리니까 자동 판매기처럼 기계처럼 누르면 그냥 답변하는 거야.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예요. 너무 초조해 하지 마세요. 60% 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것 같으면 아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제재 안 하면 재집권할 수 있어요? 허풍도 아니고 지금 보수당이 하는 거 보면은 가짜뉴스는 이런 것과 초조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과잉 압력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고 이런 짓 안 하면 정권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짓 하지 마세요. 스스로 구덩이 파는 겁니다. 듣기 싫으면 듣지 말고. 당신네들 덕대라고 해준 얘기 아니에요. 민주당 청와대에. 내가 피해, 다른 우리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기 싫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기 싫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시키는 거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방관자가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게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공유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